북런던 더비와 노스웨스트 더비, 이탈리아의 밀라노 더비가 대표적이죠. 이 더비들은 정치적인 문제 혹은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축구에서 라이벌 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라이벌 팀들 간의 팬들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팀으로의 이적은 거의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적을 하더라도 선수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선수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리버풀의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입니다. 오원은 10대 때부터 프리미어리그 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주었던 슈퍼스타였는데요. 그는 97-98, 98-99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2년 연속으로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파괴력을 보여주던 오원은 00-01 시즌 아스날과의 FA컵 결승전에서 후반 종료 무렵 2골을 넣으며 2대1 역전승을 이끄는 활약을 펼쳤는데, 이외에도 리그컵, 유에파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01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유에파 슈퍼컵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3대2 승리를 이끌었죠. 이러한 활약에 그는 2001년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되는데요. 라울 곤잘레스, 데이비드 베컴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상한 것이었죠. 이후 오원은 03-04 시즌까지 리버풀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컵 같은 주요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트로피를 획득하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합니다. 제라드와 함께 리버풀의 미래를 이끌 선수라 생각했던 리버풀 팬들은 그의 선택에 실망했죠. 하지만 리버풀 팬들의 실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알에서 호나우두, 라울에게 밀려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그는 뉴캐슬로 이적하며 잉글랜드로 복귀했고, 뉴캐슬 이후 그가 선택한 팀이 리버풀의 최대 라이벌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기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리버풀 팬들은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키워낸 세계 최고의 선수가 최대 라이벌 팀으로 이적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오원은 이미 기량이 많이 떨어진 후였기 때문에 맨유의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주로 조커로 기용됐는데요. 그래도 그는 맨유에서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적의 주인공, 루이스 피구입니다. 피구는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94-95 시즌 포르투갈컵에서 4골을 기록하며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고 바르셀로나로 떠나게 됩니다. 피구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에도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96-97 시즌에는 호나우두와 함께 막강한 공격진을 이루며 유에파컵 위너스컵에서 바르셀로나의 우승을 이끌었고, 다음 시즌에는 리그에서 맹활약을 하며 우승을 이끌었죠. 98-99 시즌에는 히바우두, 클로이 베르트와 함께 리그와 코파델레이를 제패하고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는 주장 과르디올라의 노쇠화로 인해 주장 완장을 차고 출장하는 경기가 잦았는데요. 주장 완장을 찬 그는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바르셀로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2000년에는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팀을 올려놓았는데, 이 시즌에 챔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가 피구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피구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키며 갈락티코 정책의 서막을 알리게 되죠. 바르셀로나에서 최강의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그는 순식간에 영웅에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 피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 14골을 기록하며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죠. 라울을 제치고 레알의 에이스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2000년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01-02 시즌에는 지네딘 지단이 영입되며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피구와 지단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를 연파했고, 결승 레버쿠젠전에서 마저 승리를 하며 레알의 9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렸죠.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역대 스트라이커 중 가장 임팩트 있었던 선수, 호나우두입니다. 호나우두는 브라질의 크루제이루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44경기에서 47골을 넣는 활약으로 브라질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때문에 수많은 명문 클럽들이 호나우두를 노렸죠. 결국 호나우두는 네덜란드 리그로 이적하게 됩니다. PSV의 에인트호븐으로 이적한 그는 첫 시즌부터 30골을 폭발시키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두 번째 시즌은 부상으로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12골을 기록하며 네덜란드컵 우승을 차지했죠. 이렇게 큰 활약을 보여준 호나우두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피구를 비롯한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었지만 호나우두는 바로 에이스 자리를 차지했죠. 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리그에서만 34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유에파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으며 팀을 우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마저 우승을 차지했죠. 1996년 이러한 활약에 그는 20세의 나이로 발롱도르 2위를 차지했고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인테르가 거액의 제의를 해오자 그를 매각합니다. 결국 호나우두는 1년 만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인테르로 이적하게 되죠. 인테르로 이적했지만 그의 실력은 변함없었습니다. 이적한 첫 시즌 득점 2위를 기록했는데 득점력뿐만 아니라 공격 전체를 이끌었죠. 그의 이런 활약에 인테르는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97년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에서의 활약으로 호나우두는 발롱도르를 수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신의 재능을 가졌음에도 부상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입은 그는 그전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결정하는 경기가 많아졌죠. 하지만 그는 부상에서 회복하고 출전한 2002년 월드컵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갈락티코의 일원이 된 호나우두는 리그 23골을 기록하며 레알의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죠. 하지만 이후 호나우두는 자기 관리 실패, 부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레알에 있을 수 없었고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적 이후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었죠. 호나우두는 은퇴까지 레알과 바르셀로나, 인테르와 AC 밀란 이 두 라이벌 팀에서 모두 몸담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괴물 같은 피지컬을 지녔던 수비수 솔 캠벨입니다. 캠벨은 토트넘에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인데요. 1군 데뷔 이후 그는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손꼽힐 만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98-99 시즌 레스터 시티를 제압하고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토트넘 생활 동안 유일한 우승컵이 되었죠. 98-99 시즌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등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정상급 센터백으로 활약한 캠벨이지만 토트넘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까지 캠벨은 토트넘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FA로 자유이적을 할 수 있는 신세가 된 그는 충격적인 이적을 감행하게 되죠. 바로 북런던의 최대 라이벌 아스날로 이적한 것이었는데요. 토트넘 유스 출신의 주장 완장까지 찬 그가 자유계약으로 라이벌 팀에 이적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죠. 아스날에 입단한 그는 티에리 앙리, 베니스 베르캄프 등 엄청난 선수들의 뒤를 든든하게 바쳤고 이적한 01-02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후 아스날은 03-04 시즌 26승 12무라는 성적을 거두며 EPL 출범 이후 유일한 무패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죠. 캠벨은 콜로투레와 함께 철벽의 수비진을 이루었고 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등 아스날의 황금기를 지탱했습니다. 캠벨은 2006년까지 아스날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2번의 리그 우승과 2번의 FA컵 우승을 차지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유리몸이 아니었다면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 스트라이커 로빈 반페르시입니다. 반페르시는 네덜란드의 페레노르트에서 데뷔하며 데뷔 시즌 유에파컵 우승의 주전 멤버로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감독과 불화로 인해 매각 대상이 되었고 결국 헐값에 아스날로 이적하게 됩니다. 공격진에는 이미 앙리와 베르캄프가 있었으나 왼쪽 미드필더 역시 소화 가능했던 반페르시는 아스날의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었죠. 이후 베르캄프의 노쇠화로 인해 앙리의 파트너로 자주 출전했고 06-07 시즌에는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13골로 아스날의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적했고 반페르시는 아스날의 에이스 스트라이커로 많은 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011 시즌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리그 18골을 넣으며 팬들에게 부상 없는 반페르시를 기대하게 만들었죠. 이런 기대를 받아서인지 반페르시는 11-12 시즌 리그 38경기에 모두 출장하며 유리몸다운 모습을 잊게 만들었는데 초반 부진하던 아스날을 이끌고 반페르시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반페르시는 시즌 내내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30골을 기록했고 결국 웨인 루니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하죠. 역대급 시즌을 보낸 후 반페르시는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스날도 이적료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반페르시는 아스날의 라이벌인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거기다 맨유로 이적할 때 반페르시가 한 말 때문에 아스날 팬들은 더욱 깊은 빡침을 느낄 수 있었죠. 맨유로 이적한 반페르시는 루니와 함께 막강한 공격 조합을 구성하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에서는 그의 활약으로 맨시티와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고 이후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맨유의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죠. 결국 그는 26골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시즌을 맨유의 20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라이벌 팀으로